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고 근데 중간에 0.5%든 1%든 내릴 수가 있어요. 금리를. 자격이 있는데 그걸 몰랐다. 나중에 다 갖고 나서 알았다.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 TV의 장대장입니다. 자, 여러분은 뭐 제과점을 가든 커피숍을 가든 요즘에 뭐 쿠폰 내지는 뭐 앱을 보여주면 이 할인이라든지 적립 이런 제도가 있는데 자주 가지 않은 곳이면 모르겠지만 자주 가는 곳인데 여러분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뭔가 속은 기분? 속은 기분은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 잘못이니까. 자,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무슨 프랜차이즈 빵이나 커피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누굽니까? 예,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과 경제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고 이자 몇 프로, 뭐 2.5, 3%로 했다. 근데 중간에 0.5%든 1%든 내릴 수가 있어요, 금리를.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자를 적게 내는데 그 이자 적게 내는 게 바로 내 자산이 되는 건데 자격이 있는데 그걸 몰랐다. 나중에 다 갖고 나서 알았다. 뭐 은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은행이 불쌍해서? 은행이 불쌍합니까? 예. 은행 금융권처럼 그냥 앉아서 보는 곳이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식 거래라든지 뭐 채권 거래라든지 거래될 때마다 0.3에서 0.2% 그 거래 금액에 먹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그래서 금융권의 이 직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거예요. 그 임원들은 말할 것도 없죠. 뭐 행장 한 번 되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도와준다. 그건 바보죠, 바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오늘의 주제는 금리 인하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어떻게 하면 할 때 가능할지, 어떤 자격이 될 때 가능할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요구권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 받은 자가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대출 실행 이후 신용 상태가 개선된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거죠.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인하권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이 좋아졌다. 소득이 많아졌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만든 법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에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약정 당시 과가 아니겠죠? 와겠죠? 국어도 모르는 놈이 무슨 금융을 얘기하고 뭐 부동산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이해를 해 주셔야죠. 이런 거 가지고 태클 걸지 맙시다 우리. 예. 비교하여 신용상태 변동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 그 다음에 금리 변경 요구가 가능하다. 자,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다 가능하다. 은행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제2금융권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 뭐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은행의 금리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증권사 거래 터가지고 거기 0.75 이렇게 뭐 우대금리 받으면 됩니다. 증권 나는 뭐 내가 주식 안 하는데 거기 그 어떤 장벽에 대해서 너무 또 높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고 조금만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윤택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 없이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조건. 자, 어떤 조건이냐? 무조건 되면 안 되겠죠. 뭐 나는 내가 더 좋은 회사로 갔는데 가서 땡깡 부리고 내 생각 주관적인 게 아니죠. 객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자, 현재 직장보다 안정적인 곳으로 이직. 자, 여러 가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기존 금융회사 거래 때 등급보다 신용등급이 향상된 경우 신용등급이 그 사이에 향상됐다. 6등급이었는데 5등급이었다. 5등급이었는데 뭐 4등급이었다. 예. 자, 연간 소득이 대출 시점보다 10에서 15% 이상 증가한 경우 연간 소득이 내가 대출 받을 때는 연봉이 5천이었는데 6천이 뭐 됐다. 증가한 경우는 가서 한번 요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 상승한 경우 내가 과장이었는데 차장이나 부장으로 승진했다. 직장 내에서 승진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연봉이라든지 또는
조금 더 이 사람이 정리되지 않고 조금 더 일할 수 있겠구나. 뭔가 또 안정적인 부분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자, 변호사, 회계사, 한의사, 사자 직업들은 전문 자격증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사자가 아니었는데 사자를 달았다. 사자 다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라고 해서 무슨 다 가가지고 나 뭐 무슨 또 민간 자격증 따가지고 가가지고 뭐 요구하거나 땡깡 부리면 안 돼요. 자, 다음은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 실적이 증가돼요. 은행의 우수 고객 선정된 경우. 이 신용거래는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해서 잘 갚으면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한번 대출 한번 안 받은 사람이야. 나 현금으로 나는 평생 살아온 사람이야. 등급이 좋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경우예요. 예.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차를 살 때도 나 현금으로 다 살 테니까 깎아줘. 현금으로 사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왜? 그쪽에서는 금융 쪽을 써줘야 금융에 대한 또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데 더 오히려 안 좋아요.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이걸 경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부채 감소 등 부채가 감소됐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신용도가 올라가지 않았어도 일단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 여러 가지 은행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더 안정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기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이 생긴 경우. 자, 이런 경우는 행사 조건이 가능하다. 자, 금리나 요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보다 부채 비율 상승해서 신용 상태가 악화된 경우. 혹대로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달라고 했더니 신용을 봤더니 신용이 더 안 좋아져. 금리 인상할 수 있는 혹대로 갔다가 혹을 한 두어 개 붙이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든지 알고 덤벼야 됩니다. 신규 대출, 기간 연장, 규모 증액 후 3개월이 안 되었을 경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금리 인하 요건이 청구가 된다라는 거고. 자, 은행의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하나요. 적용되면 정책 자금 대출, 담보 대출, 보험 계약 대출, 고정금리 대출 등은 금리 요건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의한 거나 뭐 고정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최대 신청 횟수가 연간 2회인데 가서 매달 가가지고 그냥 일하는 분들 귀찮게 하고 매일 가가지고 이 사람 귀찮게 하면 언젠가는 해주겠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JS라고 소문이 날 수 있어요. JS가 뭐죠? JS. 지인상. 예. 밥상 한 단계 위에요. 지인상. 자, 금리 요건 신청 방법.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주시고요. 내가 우리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국민은행 가서 뗐으면 안 됩니다. 우리은행에서 받았으면 우리은행을 가야지. 예. 금리 인하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신용상태 개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야 돼요. 집에 놓고 왔다 뭐 말 안 돼요. 떼쓰면 제발 우리나라 분들 떼쓰는 사람 없어야 돼요. 합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승진했을 때는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신청이 끝나면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후 5 내지 10 영업일 내에 금리나 여부 및 적용금리 등의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우리 장대장 TV에서는 부동산을 전문을 하고 제가 뭐 부동산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그 해온 게 전국 대상 해외 부동산까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어떤 실전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금융 또 여러 가지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죠.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어떤 경제랑 함께 아울러 전 세계 경제가 이런 톱니바퀴 불듯이 돌아가는 경제이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많은 질문들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성실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